쌀값이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농민들은 눈을 갈아엎으며 수입쌀 방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곡물값은 오르고 있지만 유독 쌀값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공무원 성추행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전남도는 성비위 징계 시 관리자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노광규 순천시장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지만 단 한 가지, 쌀값만은 예외입니다.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은 논을 떠나 길거리로 나섰는데요. 정부의 시장격리 늑장 등을 비판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에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올 한 해 자식같이 기른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습니다. 쌀값이 45년 만에 유례 없이 떨어지면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농민들은 지난해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 시기를 놓치면서 폭락 사태가 빚어졌다며 하소연합니다. 농사꾼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나락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미 묵은 쌀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최근 햅쌀 수확이 시작된 만큼 쌀값 하락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농민들은 수입쌀 방출을 중단하고 즉각 시장 격리를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요동은 초과했습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큰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격리 시기를 거쳐 쌀값은 폭락하고 연간 40만 톤 수입쌀을 방출하고 농지관리가 안 돼서 투기에 땅값만 올라갑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작이 기대되지만 오히려 시름이 깊어지는 농민들. 삶의 터전인 논을 얻고 삭발까지 불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 원가 상승의 여파 때문에 곡물값이 대부분 올랐지만 유동 쌀값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가격은 3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소비량은 점차 줄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 1970년대 이전엔 생산량이 적어 쌀밥을 먹는 건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80kg짜리 쌀 10섬이면 한 학기에 10만 원 정도였던 서울의 사립대 등록금을 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그 쌀이 흔해서 이렇게 쌀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70년대 쌀이 귀한 시대에는 쌀 2솜이면 국립대학교 납부금을 낼 수 있을 정도였고, 이처럼 귀한 몸 대접을 받았던 쌀이 요즘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문화가 점차 서양화되면서 쌀 소비량이 줄고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떡 시키신 분들이 양이 점점 지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떡 추세는 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쌀값 떨어지는 거 보면 아주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kg 정도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만 먹고 10년 전보다는 10kg 넘게 덜 먹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밀 소비량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5kg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밀은 전체 소비량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1년 새 톤당 가격이 최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른 만큼 라면이나 제과는 물론이고 덩달아 외식 물가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산지 쌀값은
20kg 한 포대당 44,000원 정도로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2000년대 평균보단 7% 올랐고 1990년대와 비교하면 43% 증가했습니다. 1998년 당시 450원이었던 라면이 90%, 소주값이 150% 정도 오른 걸 감안하면 쌀값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과거엔 쌀값이 일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세금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해줬습니다. 그러다 과잉 생산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쌀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2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쌀값 보장 대신 소농 보호를 택했고 초과 생산된 쌀은 수매한 뒤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시장 격리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농업 정책이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시장격리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인데요. 이 쌀값 안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도의 운영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해마다 인건비나 용농비는 오르고 있지만 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쌀. 이제는 시장 격리마저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쌀 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도가 최근 발생한 공무원 성추행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특별감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직원의 비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혐의자를 특별조사해 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위와 상관없이 관리자로 임명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청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9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업주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전선 순천 도심 구간 우회를 건의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원 장관에게 이미 외곽으로 노선 우회를 결정한 남원과 광양, 진주와 비교하더라도 순천시만 노선이 도심 통과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전선 순천도심 통과 구간을 외곽으로 우회할 경우 철로 신설 길이가 11km에서 23km로 늘고 사업비는 2,500억 원가량 증액됩니다. 여수 국가산단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 항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6일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송도 일부와 소당도를 제거하고 항로폭 300m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 1,400여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묘도수도는 지형 특성상 불규칙한 형태로 사고 위험이 높고 통항 선박의 교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항만 운영에 불편이 빚어졌던 항로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축수산물 판매 가공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 품목은 과일류와 육류, 추석 성수품 등 14개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 미비치 등을 단속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금리를 이렇게 연달아 올린 가장 큰 이유,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식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뛰었는데요.
무려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보다 물가를 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이른바 영끌족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1년 사이 기준금리가 2%포인트 올랐는데 대출금리도 이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1년에 128만 8천 원어치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한은은 앞으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순천 804명, 여수 684명, 목포 562명, 광양 364명 등 25일 하루 4,3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7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가 완도에서 열렸습니다. 완도군 의회는 지난 25일 올해 3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먼 섬의 경우 안개가 잦아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적은 만큼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도서지역협의회는 완도를 비롯한 신안과 여수, 고흥과 진도 등 전국의 기초의회 15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해남 사랑 상품권은 1인당 5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은 주요 금융기관에서, 카드형은 한국조폐공사 앱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처음 발행된 해남 사랑 상품권은 지금까지 전남의 최대 판매액인 4,085억 원가량 팔려나갔습니다. 목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국내 자금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목재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조건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고 목재의 새로운 수요 창출, 산에서 나온 임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목재 자금률이 최근 10년 동안 18%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목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해 여수시가 기념 행사를 추진합니다. 하반기에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기 위한 여순사건 지역 전문가 양성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오는 10월에는 여순사건 74주년 합동 추념식을 포함해 여순사건 주간문화예술제가 지역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25일 GFEG 혁신성장협의회를 열고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광양만권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경과보고와 입주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공모 사업에 선정돼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품질의 한우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으뜸 한우 경진대회에서 영광 장정희 농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농협 나주축산물 공판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16개 시군에서 32개월령 이하 자질이 우수한 최고급 한우 23마리가 출품됐습니다. 축산물 품질관리원 품평의 결과 영광 장정희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 고기가 전남 역대 최고 가격인 킬로그램당 5만 5천 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